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11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향한 시선 곱지 않아. 추경호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은행 향한 시선 곱지 않아. 부동산을 향한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양하려고 돈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가전제품도 안 팔린다 그러죠. 뭐 식제품도 잘 안 팔린다 그러죠. 자동차도 그렇죠. 전기차 특히 요즘 말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달러 빚내서 달러 빚내서 달러 살 돈을 가지고 주택 부양에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에 엄중 경고하면 물론 인기가 좋아질 수 있죠. 어제 공매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개미들 열광해요. 그 이후에 불어올 후폭풍은 잘 모르겠어요. 연초 전세 사기범 아작 낸다고 했어요. 발본 세권해서 작살 낸다고 했는데 웬걸 이거 빌라하고 이런 전세 사기 오피스텔 많이 터지니까 전세 시장에 대해 호재인걸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한 건 한 건 터질 때마다 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임차인의 몫으로 그냥 떠넘겨지더라고요.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주담대 금리가 많이 뛰어버리니까 원리금 갚는다고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아직도 영끌영끌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출 4억씩 5억씩 6억씩 돈을 받아가지고 원리금 한 달에 뭐 180만 원 갚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뭐 250만 원을 갚아야 되고 쓸 돈이 다 떨어지는 이런 마당에 버티다 이제 안 돼요. 뭐 카드 대금 못 갚는다는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와요. 배달 구독마저도 끊어버립니다. 배달 특히 많이 체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치킨 일주일에 한 마리씩 시켜 먹다가 저희도 한 2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지갑 닫아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매출 그때 3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피부로 체감하는 자영업자들 많을 거예요. 1차 산업, 금속 가공업, 유튜브 우연찮게 저한테 떠서 봤는데요. 경기 체감 엄청 잘 되는데 요즘 장난 아니랍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면은 일 많이 하냐라고 묻는 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배달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달 좀 있나? 식당 사장님들은 손님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옆집에는 손님 좀 있나 싶어갖고 이렇게 한 번씩 들받아보고, 네, 뭐 그런 광경들 자주 목격됩니다. 배달 콜수 수준이 장난 아니다. 교촌치킨 오르니까 사람들 안 시켜 먹죠. 교촌 맛은 있는데 맞죠? 가격 오르니까 안 시켜 먹습니다. 가격 아파트값 비싸니까 청약 잘 안 하죠. 청약 당첨되더라도 비싸니까 이제는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나. 이거 중고차 파시는 분인데 저한테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연찮게 떴는데요. 이 부분을 보라고 했어요. 경매장에 감지된 또다시 폭락 신호. 이 경기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중고차 좋은 거 사가지고 비싼 거. 새 거는 못 사지만 중고차 새 거 좋은 거 사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좋은 시절에는 이런 경매장에 차가 줄줄 빠지죠. 지금 차가 잔뜩 쌓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빠져나가서 또 들어오려고 하는 차는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포화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죠. 자, 매도 물량 이때는 잠깐 잊으셔도 됩니다. 추석 때 이렇게 빠졌던 거 잊어도 되듯이 높은 꼭지는 잊어도 된다. 다만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전세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 월세 물량도 늘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임대 물량 자체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미 한번 정해졌습니다. 이거 모함하지 마라. 항공 모함.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방향이 한번 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방향이 틀리고 나면은 꽤나 오래 가더라. 그 방향을 쉽게 되돌리기는 쉽지 않더라. 부산의 거래량 오늘 93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양호하죠. 양호합니다. 제가 서울 거래량을 안 떼왔네요. 네, 부산의 거래량 93건 양호한 모습이고요. 1795건. 여기서 150은 늘 빼고 생각해야지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무튼 제 예측치보다는 많다. 아무튼 부산의 거래량은 제법 많은 것이 맞다. 뒤늦게 좀 신호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자료를 다 못 가지고 왔네요, 오늘. 대구 방송 앞자락에 설명했는 부분 부산에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그 대구 방송 좀 찾아서 앞부분만 앞대가리만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6건 6일째 1점 찍어 볼게요. 2, 3, 4, 5, 6 오늘 이틀치니까 76건 9월하고 비교해 볼게요. 1, 2, 3, 4, 5, 6 똑같은 거래 일수에 신고되었는데요. 9월 달에는 125건, 지금은 76건. 요 비율대로 결말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거래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 지금부터 거래량 떨어진다 뚝 하고 떨어진다 시작. 지금부터 가격이 떨어진다 시작 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징후들이. 비싼 아파트 안 팔리죠. 거래 전체적으로 줄어들죠. 6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죠. 부산의 전체적인 전세 거래량 시원찮죠. 전세 거래량이 시원찮다는 말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매매 거래량도 시들하죠. 주간 브리핑 보셨죠? 매물은 압도적인 1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래의 이 회전율은 비리비리합니다. 뒤에서 1, 2위를 다퉈야 될 정도로 부산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수동물 가지고 와봤어요. 잘 나가는 동네 해운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 5억 5천. 5점 대비로는 짜리 20 몇 %씩 빠져 있고요. 나머지 요런 분위기죠. 그 동네 거래가 조금 그래도 거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좀 1군이 아니고 조금 약간 2군의 느낌, 예, 좀 싼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영구도 가지고 와봤어요. 직거래 한 건 있었고요. 신고가 2012년 아파트 73제곱미터 수영구의 가격이 요거밖에 안 해. 자, 그 다음에 동래구 사직동 뭐부터 해서 있는 거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9억 6천 12억 4천. 그때 한창 때 호가 막 14억 15억 갔던 그런 물건들이죠. 네. 고점 대비 22%.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 6억 이상 매출도 쉽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자, 동네럭키 앞자리가 6자입니다. 이거 거의 40% 떨어진 거예요. 40%. 그때 온천동이 대단하다 그랬나?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번 어느 동네 하도 대단하다고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동네를 한번 탈탈 털어보니까 별거 없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고점이 13억 4천인데요. 8억 천입니다. 8억 천. 그렇다고 1, 2, 3층도 아니에요. 1, 2, 3층도 아니에요. 연식을 보세요. 1983년식. 40살입니다. 40살. 이 고층이고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 대구나 이런 데도 한창 입주하고 있는 곳들 나중에 엄청난 분담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도 어디 모 아파트에 그땅 사들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분담금이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추분이 3천만 원인가 발생했어요. 이게 재건축 아니 재개발 쪽이었네요. 재개발 쪽이었는데 추분이 발생해버리니까 3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집값을 한 4억 정도 했나? 그 정도 했는 것 같은데 3천만 원 하니까 다 나자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입주권이 시장에 엄청나게 막 풀렸어요. 입주권 상태의 그런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버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그 가격은 그때보다는 높은 상태는 맞아요. 근데 그 몇천만 원에도 휘청휘청 하는데 이제는 웬만한 곳들도 멀쩡하게 공사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억 단위의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저거 분담금 얼마나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나간다는 동네가 와이카입니까? 잘 나간다 한 동네가 거의 요거 30%, 24%. 요런 느낌만 봐도 좀 싸하네. 요런 느낌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건당 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거래가 80%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비싼 아파트 80%. 요 4토막 내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 다 못 드려도 대충 한 4토막 내보고 5토막째를 만들어 보면은 그게 100% 맞죠. 요 1월과 2월의 어느 중간쯤이다. 요런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순식간에 거래량이 뭐 6억 이상이 1600건이던 것이 갑자기 뭐 160건으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고 분위기 싸해졌네 아니에요. 이 점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게 워낙 큰 덩어리의 물건들이다 보니까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열되었다, 수상하다, 수상하다 왜 과열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떨어져 있는 모습 보이고요. 해수동 또 한번 찍어봅니다. 80% 거래된 상태예요. 그럼 100% 만들려면 32건을 더 추가하면 190건대. 요 정도 되면 마무리됩니다. 250건까지 거래되던 것이 200건으로. 근데 불과 석 달 전까지 300건이 거래되는 것이 거래량이 3분의 2 토막으로 가는데 두세 달이면 충분하더라. 수영구 지금 54건인데요. 한 10건 정도도 추가하면 한 60건 정도. 100건 거래되는 것이
60건, 5분의 3 수준으로 떨어진다. 몇 달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 동래구도 이제 150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들을 동네별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양권 13건 그나마 양호한 상태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은 조금 건너드릴게요. 이 부분 참고로 봐주세요. 전세 가격은 2억 2천, 2억 3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 그 가운데 비싼 전세 점점 위축되죠. 요 전세 요 덩어리야 이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숨통을 조여온다. 이런 부분들. 요렇게 대구는 요 메아리 현상이 있어서 요 반등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부산도 이게 반등이라면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싶어요.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